자, 오늘 174쪽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세포의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체세포라는 이 체가 이제 몸 체자예요. 그래서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를 체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스페셜한 세포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바로 이제 정자나 난자와 같이 자식을 만들 때만 필요한 세포. 그런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생식세포고, 오늘은 그 외에 정자, 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포는 일반적인 세포다 해서 일반적인 몸을 이룬다 해서 몸체자를 써서 체세포라고 합니다. 자, 이 체세포가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 죽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서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바로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이제 새로운 세포로 이제 분열을 하면서 우리 몸에 죽은 세포를 이제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체세포 분열이 언제 일어나는지. 자, 체세포 분열을 언제 하느냐?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바로 몸이 커지는 생장을 할 때 체세포 분열하거나 또는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메꿔줄 때 새로운 세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명이 다해서 새로운 세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이제 아래쪽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될 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걸 이제 세포 주기라고 했죠. 세포 주기인데 세포 주기가 일단 준비하는 시기인 간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간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분열기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 주기는 1. 간기가 있고 2. 분열기가 있는데 분열기가 굉장히 길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간기 DNA 복제하는 이 시기가 훨씬 길다고 했죠. 그리고 분열기가 짧고,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세포를 봤을 때 대부분의 세포는 이렇게 염색체가 안 보이고 그냥 동그란 요 핵이 보여요. 핵.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봤을 때 대부분은 그냥 세포하고 세포질하고 핵 이렇게 동그랗게 핵이 보이는 이러한 세포들이 대부분 보이고, 이렇게 염색체가 보이는 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예요. 세포 전체 주기 중에서 일부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일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빨간색 염색약인 아세트산 카민으로 이렇게 염색하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물체다 해서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기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분열기는 다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뉘어요. 그래서 핵은 이제 요 안에 핵이라고 했죠. 일단 이 CPU, 컴퓨터로 얘기하면 CPU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먼저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그리고 이게 브레인, 뇌에 된다고 한다면 이 뇌를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몸통을 두 개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 몸통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몸통이 나누어지는 이렇게 동물은 이렇게 나눠지고 식물은 이렇게 나눠지죠. 몸통이 나누어진 시기를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열기에서 핵분열을 2-1이라고 하시고 세포질 분열을 2-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각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동물세포, 아래쪽은 이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인데요. 이렇게 식물세포는 조금 네모 반듯해요. 세포벽이라는 두꺼운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은 없고 세포막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를 지녀요. 그래서 먼저 간기는 우리가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죠. 이때는 염색체가 안 보여요. 막대기 모양이 안 보이죠. 이런 막대기 모양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이 막대기 모양이 이제 DNA가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근데 이게 DNA를 복제하려면 간기 때 DNA를 복제하는데, DNA 복제하려면 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걸 한 줄로 쭉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복제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실처럼 염색체가 풀려져 있기 때문에 막대기 모양의 염색체는 없고 실 모양이다 해서 실을 이제 한자로 실사를 써서 염색사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처럼의 밑줄 긋고 실처럼의 밑줄 긋고 이 시계를 이제 염색사라고 해요. 저기 막 실처럼 지금 이렇게 풀어져 있죠. 이런 걸 염색사라고 하고 이게 이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렇게 염색체 번호마다 이렇게 꼬여서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진 걸 염색체라고 하는데 바로 전기 때, 이 간기 때는 핵막이 뚜렷해요. 핵막이라는 거 요 외곽 라인, 경계 라인을 이제 핵막이라고 하는데 핵막이 뚜렷해요. 동그라미. 여기 점선으로 돼 있죠. 전기 때는 이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져서 핵막이 사라지는 대신에 한쪽이 사라지는 데서 또 한쪽인 염색체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염색체가 보인다. 보이기 시작. 전기 때 핵막은 안 보이기 시작. 사라지고. 그다음 중기 때 이 중자가 이제 가운데 중자죠. 여기 염색체가 이렇게 가운데 쭉 줄 서 있죠. 이게 이제 중기라고 연상법으로 외우세요. 염색체가 가운데 줄 서 있는 시기를 중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짧은 시기예요. 이 분열기 중에 가장 짧은 시기인데 대신에 염색체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다른 염색체랑 겹쳐 있지가 않죠. 염색체가 가장 잘 보임 이렇게 써주세요. 중기 때. 그 다음에 오른쪽 전기, 중기 다음에 이제 후기를 봅시다. 자, 후기 때는 이것도 연상법으로 외우세요. 후하고 불었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더라. 후하고 불었더니 양쪽으로 끌려간다 해서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시기. 요때 여기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방추사라고 해요. 방추사에 의해 염색 분체가 끌려간다. 라고 써주세요. 염색 분체가 끌려간다. 한쪽씩 양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기에는 이제 염색체가 풀리면서 핵막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인, CPU에 해당하는 이 핵이 분열이 됐으니까, 이제 몸통이 이제 분열돼야겠죠. 그래서 이 몸통을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세포질 분열은 이 동물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경계 라인이 생기면서 얘가 분열이 되고요. 식물은 거꾸로 안쪽부터 세포판이라는 게 생겨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세포판이 두꺼운 벽이 점점 길어지다가 뚝 끊어져요. 요거를 이제 요 막대기 모양을 세포판이라고 해요. 세포판 형성이라고 써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색체의 개수예요. 염색체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기다란 거 빨간색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라고 생각하시고 파란색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라고 생각하세요. 이 빨간색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써봅시다. 빨간색을 엄마 1번, 그 다음에 파란색 기다란 거는 아빠 1번이라고 써보세요. 그 다음 빨간색 짧은 거는 엄마 2번 염색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2번 염색체. 파란색은 짧은 거는 아빠 2번.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했느냐, 바로 요 왼쪽 편, 엄마 1번 중에 요 왼쪽 편에 있는 막대기랑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랑은 완벽하게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염색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랑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염색체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에는 여기 전체에는 염색체가 총 4개 있는 거예요. 염색체 4개.
그래서 1번, 1번, 엄마 1번, 아빠 1번, 엄마 2번, 아빠 2번에 총 4개고요. 여기 말기를 한번 볼까요? 말기에도 요게 2분의 1개가 아니라고 했죠. 요게 어차피 유전 정보가 완벽해요. 이쪽에 있는 엄마 1번의 X자 모양은 완벽한 유전 정보가 복제돼서 2개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한 가닥이어도 제대로 된 완벽한 유전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 각각을 0.5개라고 하지 않고 요거 하나하나를 다 1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염색체가 4개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쪽도 염색체가 4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이제 모세포죠. 엄마 세포, 마더셀. 이쪽이 딸 세포, 도로셀. 딸 세포 1, 딸 세포 2.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은 이 모세포도 이 간기 때 DNA를 복제하기 전에는 얘도 엄마 거 1번 기다란 거 하나, 아빠 거 1번 기다란 거 하나, 그 다음에 엄마 거 짧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아빠 거 짧은 거 2번 하나, 이렇게 해서 원래 모세포, 여기다 원래 모세포라고 써볼까요? 원래 모세포에도 염색체가 4개예요. 여기에 있는 모세포는 지금 염색체 그 DNA 복제된 모세포, DNA 복제된 모세포가 얘고, 진짜 모세포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다 한 가닥씩만 있어요. 원래 모세포도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가닥씩. 근데 딸 세포 도로셀도 보세요. 한 가닥씩. 원래 모세포하고 원래 모세포하고 딸 세포 1 도로셀하고 모습이 완전히 똑같죠. 그게 이제 2개로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세포와 딸 세포가 딸 세포 1과 모세포와 딸 세포 2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DNA 복제된 모세포고 원래 모세포는 아니에요. 원래 모세포는 요 간기 때 DNA 복제하기 전이 원래 모세포인데, 그거랑 딸세포 1이랑 딸세포 2하고 전부 다 염색체가 4개로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요거는 실제로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을 보기 위한 건데, 웬만한 이러한 곳에는 체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 안함. 이미 세포 분열이 끝난 상태예요. 그럼 어디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냐? 바로 요 뿌리 끝에 부분, 뿌리 끝에 1, 2cm 여기 위쪽, 여기가 이제 생장점이에요. 뿌리 끝에 1, 2cm 위쪽이 생장점인데, 여기가 바로 새로운 세포가 응애응애 태어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체세포 분열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체세포 분열 왕성이라고 써볼까요? 여기에서만 체세포 분열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이미 세포 분열이 마쳤기 때문에 뭐 중기라든지 후기 이런 세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 끝에를 지금 이렇게 자르는 장면이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생장점이나 아니면 나이테 쪽, 거기에 이제 형성층이라고 하죠. 식물. 그래서 식물은 나이테 쪽이나 아니면 뿌리 끝에 또는 가지 끝에도 이제 생장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만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고요. 동물은 온몸에 있어요. 온몸에 예를 들어서 피부라고 하면 이렇게 팔이 있으면 피부 아래쪽에 이제 진피라고 하는데, 그쪽에 마더셀인 줄기세포가 있어요. 거기를 관찰을 해야만 세포 분열 중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움직이는 사람을 찍으면 선명하지 않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땐 보통 정지 동작을 취하는 이유가 고정되어야만 사진이 제대로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담그는 이유가 바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고정이라고 쓰세요.
요 두 번째 그림에. 세 번째 이제 묽은 염산에 담그는 이유는 염산은 아무래도 뭔가 녹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하는 거고, 뭐 한자로는 해리 과정이라고 해요. 해리가 이제 분해 뭐 비슷한 건데 연하게 해서 나중에 해부침으로 이렇게 막 찢어요. 왜냐면 우리가 식물 세포를 아무리 얇게 뜯어낸다 그래도 거기에 여러 겹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묽은 염산으로 먼저 연하게 한 다음에 해부침으로 이렇게 잘게 찢어야지 얘네가 쭉 한 층씩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무리로 정리하기 문제, 오른쪽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정리하기 문제 일시정지 눌러놓고 다 푼 다음에 재생 버튼 누르세요. 시작. 자, 1번 체세포 분열은 무슨 분열이 끝난 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냐. 그렇죠. 일단은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핵분열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2번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는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전기죠. 3번 체세포 분열 결과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원래의 모세포, 여기 원래라고 써볼까요? 원래 모세포 염색체 수와 아까 어땠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똑같은 세포라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